네, 전산세무 2급 이제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가 당좌 자산이 끝나고요. 1년 안에 또는 영업주기야라고 하는 순환 과정 안에 현금화가 될 거라고 굳건하게 믿고 있는 재고 자산을 보겠습니다. 재고 자산은 좀 챕터가 많은데 뭐 이 챕터랑 이 챕터는 쪼개가지고 많아 보이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요. 전산회계 1급이라는 공부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공부를 하신다는 우리 나름대로의 믿음과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기본적인 이해가 됐다고 전제하고요. 교재 안에 앞부분에 있는 것들은 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고요. 세무 2급에서 나오는 조금 특이한 것들 뒤에 문제 풀면서 같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띄웠을 때 자산을 크게 둘로 구분하죠. 그러니까 유동자산은 1년 이내, 비유동자산은 그 이후에, 그리고 1년이냐 1년 이후냐를 판단하는 거는 재무상태표를 보고하는 날로부터 1년 이내면 유동이고 1년 이후에 도래되면 비유동이고 그렇게 그 자산을 구분했어요. 그리고 유동이라고 하는 자산 안에는 현금, 단기금융상품, 뭐 단기매매증권, 그리고 각종 미수금, 각종 지저분한 모든 채권들을 묶어서 당좌자산이라고 분류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재고자산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또 토지가 있다. 근데 그 토지를 매입한 이유가 부동산 매매업자이기 때문에 그 토지를 매입해서 그 토지에 마진 붙여서 다시 팔아먹어서 이게 나의 영업이다. 그러면 이게 나의 주된 매매 거래에서 발생되는 토지다. 그러면 이 토지를 어느 자산으로 구분하는 게 맞아요? 토지가 땅이니까 무조건 뭐 유형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토지를 샀는데 판매 목적이다. 그러면 재고가 되는 거예요. 그럼 회계 처리할 때는 계정 과목을 뭘로 잡을까요? 토지는 아무 때나 잡는 게 아니에요. 토지는 유형 자산으로 분류할 때 잡는 과목이고요. 토지 샀는데 판매 목적이야. 그러면 다이소가 가지고 있는 온갖 1,000원짜리를 상품이라고 부르듯이 그 부동산 매매업자도 토지를 뭐라고 구분하냐면 상품이라고 구분을 하죠. 상품이라는 게 물건 형태, 생긴 게 아니라 그걸 왜 가지고 있어? 이게 중요한 거야. 팔려고 들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생겼든, 그게 물이든, 그게 전기든, 그건 다 상품이 되는 거고요. 토지를 샀는데 이 땅을 지금 사가지고 한 10년 동안 보관하고 있으면 엄청난 시세 차익을 얻을 거기 때문에 내가 이 토지를 사용할 목적이 아닌 거야. 가지고 있다가 투기할 목적이라면 장기 투자겠죠? 그러면 장기니까 비유동이고 장기 목적의 투자 부동산일 때는 얘를 투자 자산이라는 계정으로 분류해요. 그래서 이때 이름은 투자 부동산이라고 별도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달라지는 거고 제가 만약에 땅을 샀는데 이 땅 위에다가 건물도 짓고 공장도 짓고 사업을 하기 위해 나의 영업에 필요해. 영업 활동을 하기 위해 내가 사용해. 그러면 그때야 비로소 형체가 존재하는 오래 사용할 영업 활동에 사용할 유형 자산이라고 구분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토지 가지고 얘기가 제일 만만해서 그래요. 만만해. 토지라는 게 만만한 게 아니라 얘기를 할 때 자, 우리는 지금부터 투자 목적, 영업 활동 이런 자산이 아니라 사서 팔아먹을 목적의 재고 자산을 본다. 재고 자산은 이런 계정 과목이다. 그래서 재고 자산은 왜 유동으로 분류하냐? 언제 팔지 모르면서 왜 유동으로 분류하냐라고 물어보면 팔아야지. 팔아가지고 돈 버는 게 목적이니까 주구장창 들고 있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주구장창 들고 있으면 일로 갔겠지. 근데 언젠간 팔아먹을 건데 그 언젠간을 모르면 단기간에 팔겠지. 이게 기본적인 우리 회계상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서로 간의 이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재고자산을 좀 보겠습니다. 재고자산을 정의를 내려주세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영업활동하는 과정에서 상기업이에요. 그러면 상품을 사서 상품 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제조업이면 원재료 사서 제품 만들어서 제품을 팔겠죠. 그래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자산 아니면 판매를 하기 위해서 생산 과정에 있거나 생산이 완료된 자산. 생산 과정에 있는 게 뭘까요? 생산 과정에 있는 거 원재료거나 아니면 제품을 제조하기 직전에 완성되지 않은 상태를 이제 I자죠? 제공품이라고 부르고 완성됐지만 판매가 안 됐어. 그러면 이제 제품이라고 쓰겠지.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여기 다 있어가지고.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자, 제조기업은 사오는 게 주구장창 얘죠? 그 제조기업이 사왔는데 안 팔았다, 안 만들었다. 그럼 원재료가 될 거고요. 상기업인데 사서 판매할 목적의 모든 물건을 우리는 상품이라고 구분하고요. 제품 만드는 기업이 원재료가 들어갔고 공장에서 일도 해요. 전기도 썼어. 물도 막 끌어다 써. 그리고 엄청난 원가들이 투입됐어. 근데 그 모든 원가가 투입됐다고 해서 다 완성이 되진 않잖아. 만약에 그 많은 원가가 투입됐는데
하나도 빠트림 없이 쌀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다 만들었다. 그럼 다 만들었으면 다 제품 됐겠지? 근데 만들다가 멈추잖아요. 다 어떻게 만들어? 그렇게 하면은 뭐 회계도 쉬울 뿐더러 공장에서 일하는 게 어렵지가 않을 거야. 딱 10개 넣고 딱 10개 만들어. 그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지. 그래서 원가는 들어갔는데 제품이 안 됐어. 완성되기 전이야. 미완성된 상태야. 근데 미완성된 상태가 제조기업에서 제일 중요해요. 그거를 얼마로 볼 거냐가 되게 약간 뭐랄까 상대적으로 되게 객관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산들을 우리가 뭐라고 구분하냐. 야, 미완성됐어? 진행 중이야? 자, 그런 것들을 별도의 자산으로 구분하죠. 그 이름을 제공품. 팔 수는 있는데 완제품은 아닌 형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제가 옛날 예를 든 게 이제 페트병하고 뚜껑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뚜껑은 되게 많이 만들고 페트병은 되게 적게 만들었다면 뚜껑하고 페트병하고 합체가 돼야지만 제품이 될 텐데 그 뚜껑 하나하나도 업체가 와가지고 뚜껑 좀 필요하다고 자기 보고 팔으라고 하면 돈 받고 팔 수 있잖아요. 그런 반쪽짜리 제품을 우리가 반제품이다. 이렇게 구분하고요. 외국에서 물건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어. 도착을 안 했지만 서류상 내 거야. 어떤 조건이냐에 따라 내 거 되고 제 거 되고 둘 중에 하나가 되죠. 그래서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 내 자산으로 구분해야 되는 재고 자산을 도착하지 않은 상품, 도착하지 않은 원재료 이래가지고 미작품 이렇게 구분을 하죠. 상품하고 원재료만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중에 사오는 건 두 개뿐이 없잖아요. 나머지는 내가 만들어내는 거지. 아니면 도착하고 있는 중간이고 그리고 뭐 소모성 성격이 짙은 각종 원재료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리까리한 것들. 원재료라고 하기는 아리까리한데 제품 만들 때 얘가 들어가긴 하고 뭐 이게 아리까리한 것들을 우리가 저장품이다 이렇게 구분해요. 재고자산에서 회계 처리할 때 원재료, 그다음에 상품, 완성되지 아니한 제공품, 팔 수 있는데 아직 안 팔리고 남아있는 완제품을 완자 빼고 곤양 제품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은 이제 이 용어들은 어느 정도는 나름 익숙해 있으시니까 그 다음에 넘어가서 아까 우리가 잠깐 봤던 토지를 가지고 예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떤 형태든 판매하거나 생산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다면 재고, 투기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투자. 그게 건물이든 땅이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그리고 영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들고 있는데 내가 정말 사용하고 있을 때 유형자산이라고 구분을 하고요. 이 중에 유형자산은 영원하지 않잖아. 유형자산 잡으면은 그냥 계속 쓰고 있으니까 그냥 쓰는 거야? 그건 아니지. 컴퓨터를 샀어. 유형자산이라고 잡아. 잡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내가 쓰잖아. 쓰니까 비용 떨어야지. 그 과정을 그쵸? 감가상각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나머지는 감가상각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쓰는 게 아니잖아. 들고 있는 거야 계속. 나중에 시가 오르면 팔아먹을 목적. 딱 이유는 하나니까. 그래서 얘만 감가상각을 하는 건데 국제회계 기준으로 들어가면 얘도 감가를 또 해요. 그거는 뭐 다른 이유의 공부인 거고 여러분은 이제 안 하는 거고 요건 거. 지금은 얘를 얘기하는 거고요. 목적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자산을 구분하는 기준이 뭡니까? 그러면은 형태입니까? 아니면 뭐 가치입니까? 가치 이런 것도 없어요. 왜 가지고 있니? 이게 중요한 거야. 보유 목적. 팔라고, 투기하려고, 내가 쓰려고.